성역을 깨뜨리는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종교가 지금 딴짓 할 때가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가 배 두드리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 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공의의 네. 분노와 욕은 이 따끔한 일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거를 대야지 근거를.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 그 거짓말 같아요. 불교 좀 당혹하게 할 만한 주제 하나 찾아가지고 아무나 해주세요. 이 국민의힘당 내에서 권력을 쫓아다니는 놈들, 거기도 뭐 당연히 좀 그래도 건강 합리적인 놈이 있을까 하면 그 권력만 쫓아내는 놈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그 윤석열 검사 집단에 붙어가지고 아부하면서 있고 네. 아이디어도 걔네들 수준에서 나오니까 노동시간도 그렇고 다 옛날 뭐 7, 80년대 이런 그다음에 뭐 한나라당 뭐 이런 수준의 사고방식이었거든요. 친기업적인. 그게 내용을 보면 예전에 저희가 진짜 벌써 한 20년 전, 30년 전 들었던 얘기가 어떻게 다시 나와? 네. 이런 느낌을 받은. 네, 7, 80년으로 돌리고 네. 있어요 지금. 완전 퇴행된 거예요.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컨트롤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정치 그 학자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인데 가난하고 못 살고 아프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정권은 자신들의 안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 살수록 그 자기가 먹고 사는 거 외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주변으로 관심을 그렇죠. 전파하게 되고. 근데 그걸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힘들고 못 살게 하면 돼요. 그래야 정치에 네. 관심을 안 가지고 지들이 헤쳐먹어도 그렇죠. 뭐 관심 안 갖게 정신 쓸 하는 거예요. 여유가 없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김기춘이 청와대 있을 때 노트에 그게 있었잖아요. 실제로 주말에 평일화. 주말에 그렇죠. 평일화. 네. 예, 주말에도 죽어라고 일하라 이거야. 니네들은 개돼지니까. 이대로 우리가 있어야 되냐는 거죠. 근데 지들 마음대로 세상이 뜻대로 돌아가면 얼마나 지들에게 좋겠습니까마는 네. 그렇게 되게 어렵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정권은 자기들 지지 기반이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무원에서도 경찰에서도 군인에서도 일반 서민 또 이직원 사람들 중에도 지금 계속 자기 스스로 지지 기반을 스스로 허물어 가지고 자멸의 수순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냥 그 법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저 사람은 감옥 가는 거야. 벌금 내는 거야. 네. 쉽게 말해서 힘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윤석열 정부의 뭐 실정 몇 가지 가지고 우리가 논할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지배하게끔 하는 순간에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그냥 기정사실이 이미 많이 망했지만 네. 바닥이 더 있어요. 이게 지하 1층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하 100층까지 있는 거예요. 계속 있죠 이런 거. 네, 여러분들 지금 지하 한 5층 정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하 100층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과거의 이 군사 독재의 무력, 그때는 이제 군대였죠. 그러나 사회가 변하면서 이 검찰 독재의 무력이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 이 검찰 정부가, 독재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은 예전처럼 정말 헐벗을 때 국민을 더 옥죄면 생계에 정신이 팔려서 딴 정신을 팔 여유가 없지만 이제 우리 사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광화문 촛불의 경험이 있고 정권을 바꿨고 우리 국민 소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들이 이렇게 옥죄도 결코 국민은 길들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침 뭐 영국에 있을 때 거기도 철도 노동자들이 이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을 예고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마스 때가 이제 다가오니까 이제 이동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딱 해서 3단계로 우리 파업한다 얘기했더니 즉시 그쪽에서 1년에 4%씩 해서 2년간에 향후 8%를 올려주겠다 그러는데도 이 철도 노조가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진행되는 와중에 제가 온 건데 그때 국민들의 반응이 어떠냐? 뭐 알다시피 영국은 자본주의의 어떤 뭐 기반을 만든 나라고 전형적인 자본주의 국가인데 뭐 이 국민들이 혹은 거기 언론들이 저 노조가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줘 뭐 이건 뭐 나쁜 놈들의 이런 논전 한 건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야 저거 어떻게 합리적으로 저 절충선이 만들어질까 이런 거에 관심 두고 한편으로는 저 요구에 대해서 이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 이야기의 이면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건, 우리 사회 모든 이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여러 집단이 다 노조가 있고 그랬을 적에 그게 우리가 함께 가는 집단이다라는 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저 사람들의 주장이 뭐고 그거를 조율해서 풀어갈 이 주체, 당연히 물론 거긴 내각제입니다만 뭐 우리나라 친다면 정부가 되겠죠. 이 정부가 뭘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지 국민들이, 또 언론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언론과 막 이런 다 함께 이 정부와 힘을 합쳐서 쟤네들 때문에 몇 조의 피해가 나와요, 쟤네 나쁜 놈들이, 이렇게 나가는 상상도 못하는 게 소위 선진 자본국가의 모습이거든요. 이번에 우리 화물연대 파업 문제도 우리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대부분 우리 더 탐사와 민들레 빼면 거의 모든 언론이 귀족 노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귀족 검사, 귀족 언론인, 귀족 국회의원, 귀족 판사. 귀족 의사, 귀족 판사 왜 안 씁니까? 아니 세상에 귀족 노동자, 귀족 노조, 아니 12시간 일하고 겨우 한 달에 300만 원, 뭐 하루 16시간 이러는 사람이 어떻게 귀족이에요, 그게. 그건 귀족은 이제 검사, 판사들 하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정치에서 써먹는, 그러니까 이 말장난인 거죠. 프레이밍 이게 뭐 효과. 고용 유연화 이런 게 대표적이거든요. 고용 유연화는 그냥 쉽게 자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유연화란 말을 붙임으로써 상징의 의미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되게 순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절대 순화가 되면 안 되는 단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 조작을 하는 거예요. 상징 조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중,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귀족 노조란 말은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냐, 이해하시면 되냐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말씀해 준 것처럼 희생자를 사망자로 해라, 참사를 사고로 해라. 다 지금 그런 맥락으로 이 정부가 이 국민들을 순치시키고 길들이고 지들 뜻에 맞게 움직이게 아주 끊임없이 노력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나쁜 정부는 백성을 속일 때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단어 가지고 속여요.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 새로운 프레임을 짜거나 흐리멍텅한 단어로 본질을 덮어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언론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나쁜 단어를 창조하는 거예요. 이 정부의 실력을 보십시오. 올해 누적 적자가 475억 불이랍니다. 역대 최대고 불이면 도대체 얼마예요? 종전 최대 1996년에 그때보다 2.3배래요. 2.3배. 그래서 올해 안에 이제 얼마 며칠 남았으니까 아마 500억 불 적자가 나올 거다. 500억 불이면 얼마입니까? 500억 달러. 도대체 얼마야? 이게 이 검찰 독재, 검찰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 나오면은 또 그런데 저쪽 극우 유튜버 얘네들은 이거 다 문재인 정권 때 잘못한 것이 쌓여가지고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숭례문이 불난 게 흥성대원군 잘못이냐? 이게 뭐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아니 그렇다 치면, 그래서 지들이 정권을 잡았다면 그걸 해결해야지. 그거를 여전히 저쪽 탓을 한다면 자기 정권 내려놓던가. 그러니까요. 지들이 왜 정권을 잡았어 그럼? 그걸 계속 전 정권 탓한다면 지금 현 정권으로서 있을 존재 이유가 없지. 그게 문제라서 지들이 등장했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지금 정권을 잡았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이 만일 대통령이다. 이재명 정권에서 1년간의 무역 적자가 500억 불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언론 24시간 생중계예요. 그렇죠. 네. 난리가 날 겁니다. 맞아요. 아니, 코로나가 하루에 지금 몇만 명씩 확진자가 생기고 맞아요. 사망자가 수십 명이거든요. 그러던데. 예.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 그 언론에 보도 안 하죠. 조용하잖아요 지금. 우리 넷도 그러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더 탐사와 민들레가 없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초만. 맞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더 탐사하고 민들레가 없다. 그러면 윤석열, 한동훈 요구 누가 싸우겠어요? 이태원 희생자 명단 누가 발표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이 두 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 지금 더 탐사하고 민들레가 얼마나 소중한가. 예를 들어 뭐 천주교 정의변 전국 사재단 민변 이런 데가 우리 기대처럼 옛날에 그분들이 하던 그처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더 탐사하고 민들레를 후원해가지고 정말 싸울 수 있도록 정말 마지막 12척처럼 싸울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들께서 더 탐사하고 민들레 많이 좀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독립운동에 참여는 못했지만 독립운동 자금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그런 생각을 해요.
양희삼 목사님 예전부터 제가 알고 지냈고 교수님은 예전에 우리 총선 때 네. 간접적으로 제가 이제 알았었는데 별거 없거든요, 저희. 저는 강진구 기자 저희 합류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조용했지. 네, 다 마찬가지니까 네. 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맞아요. 저희가 이 정권에 대항하는 유일한 언론사처럼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영웅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물론 이제 기자로서 훌륭한 스펙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개인적인 커리어는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내 왕년에 아니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사람인데, 저는, 저희가 뭐 이렇게 무대에 올라와서 발언을 한다든지 방송을 한다든지 하면 열광을 하시고 하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저희를 영웅 만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일 위험한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특정 인물을 영웅시하고 그 사람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야. 난 안 해. 안 해도 돼. 사실은 뭐 후원도 좋긴 하지만 후원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저는 사진작가로 20년 넘게 살았고 그 영상하고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저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촛불 집회 있으면 거기 나가고 어디 집회 있으면 나가고 맨날 그렇게만 길바닥에서만 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되고 네가 정말 대단한 놈이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앞서가 있는 것 뿐이니까 너무 저희를 영웅시하시면 뭐가 되냐면, 그래 니들이 다 해라. 우린 뒤에서 박수치고 있을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민주사회로서의 성숙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저도 걱정이 뭐 돼요. 예. 거기 더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최 감독님 말에 좀 100% 공감하는데요. 영웅이 뜨는 순간 그 영웅을 제거해버리면 그 집단은 사가집니다. 그렇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단체를 이끌거나 무슨 집단 활동할 때 솔직히 보면 그런 사람이 보이거든요. 일종의 관종. 그래서 자기가 항상 중심이 돼야 되고 자기가 정말 영웅이 돼야 되는 사람이 있지만 참 굉장히 참 위태롭게 보입니다.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 그렇게 영웅 환호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냉정하게 바라보고 사람마다 또 장단점은 있거든요. 장점을 취해서 정말 큰 틀에서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그래서 그 장점들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나갈 것인가에 우리 좀 더 주목해주고 지원하고 후원하는 거지. 특정 집단, 특정 개인을 영웅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정말 사회뿐만 아니라 종교도 다 그런 거잖아요. 정치도 그렇고. 이거는 우리 사람 살아가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아주 이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촛불 집회 가면 저희 집회 가면 또 제가 좀 먹어주잖아요. 그럼 막 이제 우리 시민들 함께 오신 시민들이 막 인사하고 하다가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 더 세게 얘기해. 더 세게. 더 세게 이러면은 무슨 느낌이 드냐면 내가 나한테 잡혀가라고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심정은 아직 알겠는데 세게 이야기를 해야 될 사람은 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진짜 담벼락에 나대고 욕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은 저는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진짜 이게 지금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저렇게 개판을 치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정치를 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알려야 돼.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전도를 해야 돼. 야, 지금 저놈들이, 국진당 저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아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모두가 나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진짜 민주시민으로 만들어가야 할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더탐사 구독자 46만 6천 명이 우리가 지금 염려는 이 정도의 그 영웅주의에 푹 빠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분들은 지금 전부 다 촛불 집회도 나오고 우리 촛불 대행진이나 윤석열 정부 타도의 그 신념을 주위에 전도하고 다 일당백으로 일당만으로 막 여기저기 싸우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 시청자들이 얼마나 다 이미 다 알고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염려하시지 말고 그냥 계속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치판이란 것은 이 욕망에 더욱이 또 돈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죠. 이게 돌아가는 판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지난 총선 때 여의도를 경험하면서 그 전에 뭐 시민단체 뭐 있었다가 실제 경험하면서 느낀 건 완전 여긴 외딴 섬이구나. 지들끼리의 논리와 지들끼리의 이야기지. 물론 시민단체 뭐 막 하면 그 의원들도 와서 막 뭐 하지만 필요할 때만 이렇게 듣는 척하고 써먹을 때. 반영하는 듯하지만 아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지들끼리 하는 거야, 지들끼리.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정치 물론 이제 향후 우리 사회도 그런 것들은 계속 우리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투명해지고 또 공개적이고 다 참여하는 형태로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아주 옛날 7, 80년대에 나왔던 그런 구태 정치 행태가 문화가 그냥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 의해서 거의 유일하게 핍박받지 않는 사람이 이낙연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범인이다.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요. 검찰이 전혀 탄압하지 않는 이낙연,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이다. 저는 그렇게. 아니 그 자기가 제일 그 손발처럼 쓰던 움직이던 사람이 십몇 년을 같이 있던 사람이 죽었는데 검찰이 그냥 그 수사 그냥 그러고 마무리해버렸잖아요. 그 제가 작년에 취재하던 것 중에 이낙연 시리즈 3개 정도를 제가 취재를 같이 묶어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건 제가 방송을 보도를 했던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이낙연 씨가 국무총리로 있을 때 이상한 사업을 하나 계속 진행을 해요. 그 온실 사업을 하는데 이 온실이 어떤 온실이냐면 따뜻하게 해주는 온실이 아니고 차갑게 해주는 온실이에요. 그러니까 한여름에도 이렇게 시원하게 이제 기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온실인데 이 온실 제가 직접 그 온실을 봤는데 얼마나 하냐면 영화에 나오는 비행기 경납고 있죠. 네. 그만해요 온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이걸 이제 그 농민신문 기자분이 취재를 했어요. 취재를 해서 처음에 이거 좀 이상하다. 이낙연하고 뭔가 이낙연 뒤로 뭔가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취재를 해서 처음에 그 큰 미디어들에 갖다 줬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저희가 뭐 KBS, MBC 그 큰 신문사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 기사를 줬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그때가 2020년도거든요. 20년도지. 20년도인데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이거 말고 이재명 거 가져와. 야. 그러니까 보도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취재를 했거든요. 취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낙연이 도지사로 있을 때 그때 그 장미를 키우는 광주에 지금 뭐 아시는 분 광주에 계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광주에서 장미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농장을 만든 거예요. 장미 같은 건 꽃 화해 재배를 해야 되니까 상시로 기온을 똑같이 만들려고 이분이 자기가 이제 혼자 막 개발을 해가지고 큰 이제 그 온실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하고 이낙연하고 형하고 해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 전남도 사업으로 갖고 와요.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꽃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꽃은 그래도 요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꽃 정도는 괜찮아. 근데 다른 작물로 하려니까 이게 수익 자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만드는데 뭐 거의 뭐 5억, 6억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일반 영세 농민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유지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때도 전남도에서 이거 그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안 돼. 드랍이 돼요. 거의 2번이나 드랍이 돼요. 그랬는데 이걸 국무총리 하면서 또 가져온 거야. 이거를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두바이 같은 데다가 팔아먹자 하고 문 대통령을 설득을 한 거야. 실제로 그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사업성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은 그거를 갖다가 중동국가로 팔아먹고 그걸 이제 다시 역수입해가지고 사업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고, 그 농업진흥청에도 저희가 취재를 갔었는데, 농업진흥청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 사업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낙연이 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었어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이낙연 주변에 많은데, 희한하게 그런 게 보도가 전혀 안 된다. 안 되고. 네. 이낙연 밑에서 정치 생활만 거의 20년씩 같이 하신 분들 중에 3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자기 오른팔, 왼팔이 다 죽었어요. 우리는 한 분만 돌아가신 줄 아는데 3명이나 돌아가셨어요. 3명이나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너무 수상하고 정말 그 중에 한 분은 정말 의문사예요, 의문사. 그 얘기를 저희가 전에 여기
양양 목사님하고 새벽에 하다가 사람들이 주구장창하죠. 방송 그만해라. 위험하다. 위험하다. 우리 둘이 조용히 사라질 수 있다 둘이 이래가지고. 죽는다. 그래서 못했는데 아무튼 뭐 아니 그런 의미에서 뭐 이건 이 뉴스에 나온 얘기로만 얘기한데도 박영선 씨가 네. 분당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을 공격하면서 맞아요. 이 이야기는 이미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민주당 내에서 그 이낙연 계열의 사람들끼리의 어떤 생각이 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전 비로소 좀 많은 그림들이 좀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세상이 우리 이낙연 생각대로 돌아갑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걸 또 우리는 막아야 되죠. 우리가 싸워야죠. 예. 이낙연 씨 지금 뭐 창당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상당 준비하고 새시대 뭐라 시대 새시대 무슨 연합인데 국민연합인가? 정치연합. 그래서 이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지금 정치 세력이 세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민주당 뭐 국힘당이 아니고 민주당 내에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개혁적인 소수파 그리고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검찰당 그리고 검찰당을 여당으로 만들고 싶은 윤석열을 똘마니들 그리고 그 외에 이낙연을 중심으로 한 거기는 색깔도 필요 없어. 민주당, 국힘당도 필요 없고 이 수박이든 무엇이든 아무튼 다 얽혀 설켜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고 싶은 그 새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정치 문화가 참 우려스러운 게 지금 뭐 친명계 내에서 뭐 우리는 민주당 그러면 이제 이재명 그리고 그 이상한 진짜 뭐 워터멜론이라고 하는 수박파 이렇게 생각하지만 친명계 내에서도 당내에서 지금 나눠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세 개로까지 나눠져 있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 정치 문화가 바뀌지 않은 한 국민들 의식은 굉장히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관심사가 맞아요. 뚜렷이 깨끗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정치 문화는 너무나 여전히 낡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지난 총선 근데 왜 교수님 저 그 구렁텅이로 저를 이렇게 자꾸 보란다시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네. 그래서 저는 지난 총선 이후로 사실 저도 그런 그 정치권에 가까이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제가 네. 거리를 둔 건 이 정치 문화 이런 수준이구나 생각해서 아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것을 바꾸는 거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실상을 알아야 사실 바꾸는 건데 지금까지는 저도 그랬고 밖에서는 이걸 잘 모릅니다. 사실 안에 이런 맞아요. 이 정말 이런 구도라든지 욕망의 이 예. 갈등 구조와 이런 거를 근데 이거를 자꾸 이제 이런 덧탐사나 이런 데서부터 계속 이렇게 나가면서 맞아요.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바꾸지 않으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7, 8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겁니다. 이거 뭐 민주당 국민당 나눌 거 없어. 똑같아. 이거 뭐 마음 아픈 일이지만. 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거는 최소한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정치권에 발담는다는 건 의외로 현재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이 실상이 알려지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알면서 점차 바꿔나갈 수 있는 이런 시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정치 문화라면 누구나 다 이건 뭐 참여해 좋은 일이죠 정치에. 근데 지금 가서 제가 이 초선 의원들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이렇게 보면 거기 진짜 좋은 뜻까지 가고 지금도 그 뜻을 계속 펼치려고 하지만 이게 그 당내에서 나름대로 공감대를 여전히 못 얻고 심지어 청년 당원들도 촛불행동 집회 가지 마라라는 형태의 문화가 아주 얘기가 전달되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면 민주당 청년 당원들이요? 네네네. 세상에. 우리는 사실 이 정치권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대로. 그리고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이게 나가지도 않아요. 이 우리나라 언론이란 게 대부분 정치권과 붙어가지고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진짜 이 더 탐사나 민들레 같은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한국의 정치 문화가 어떻다는 거 이렇게 이 사회가 변했고 국민들도 변했는데 안 변하는 얘네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의외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는 게 벌어지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어떻게 저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여의도의 정치 문화에서는 가능했던 겁니다. 그게 국민의힘당의 힘만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그러니까요. 민주당 또 그 안에 이런 구조 이제 그 구조를 그대로 얘네들이 활용하면서 다시 지금 방금 최 감독님 말한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우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 감독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자주 인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정말 가장 나쁜 놈들에게 지배당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종교에 관심을 안 가지면 가장 지저분한 종교인들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맞아요. 똑같아요. 맞아요. 이거. 그래서 정치나 종교에는 우리가 관심 갖고 개혁하려고 노력해야지. 나 그걸 안 봐. 나 그 더러운 것들 안 봐.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가 계속 그놈들에게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 잘하면 돼 이거 절대 아닙니다. 나의 개인적 각성이 사회적 각성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게 분리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 20대 때부터 이제 뭐 정치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뭐 철거촌도 가보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골프장 뭐 이런데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 먹으면서 저는 뭐 사실은 머리 쓰는 일보다는 몸 쓰는 일을 많이 했어요. 집회 나가서 사수대하고 뭐 이런 것만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뭐 어떤 계기로 해서 민주당 쪽에서 뭐 이렇게 주변에서 일을 이것저것 하고 내부를 보면서 깨달은 게 그리고 결국엔 제가 창당 작업까지 했었잖아요. 네, 네. 딱 그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세상 모든 어떤 회사든 간에 아니면 내가 개인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가치를 창조하잖아요. 가치를 창조하고 거기에 맞는 자기 뭐 실력이나 뭐 운도 있겠지만 거기 가치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되는데 정치는 아니에요. 정치는요, 어떤 가치도 창조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럼 뭐냐?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나를 먹여 살리는 거야. 우리 조직을 먹여 살려줘요. 그게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우리한테 돈이 지원이 돼요. 당에 나오는 돈이죠. 네. 그러면은 보세요. 꽁돈이 저기 있어. 저거 내가 줄만 잘 서면은 저거 먹을 수 있어. 내가 뭔가 내 직업이 없어도 저기서 떨어지는 떡고물만으로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면 그런 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제가 왜냐하면 그거는 극명하게 느꼈거든요. 실제로 본인의 직업이 있고 본인 직업을 열심히 하다가 불려 나온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 예, 어마어마하게 커요. 마치면 돌아갈 데가 없어. 예. 그러면 여기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떤 정당이나 정치권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보세요. 국민의힘 애들 하는 일, 비싼 밥 먹고 하는 일이라고는 유족모욕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 내세워가지고 떠들고 있고 뭘 하냐고 그 친구들이. 요건 나중에 제가 양희삼 목사님 채널 빌어가지고 그래 좋아. 네, 세게 한번 말하려고요. 다 답변하자. 그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정치를 여러분들 위에 놓지 마세요. 절대로. 정치인 뭐 우리가 뭐 이름 대면 알만한 유명한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스펙 좋잖아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나 잘났다 하고 나오는 거고. 근데 그걸 자꾸 위로 올려보고 저분 저 괜찮은 분인데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저 또 잘났다고 한 놈 나왔네. 근데 쟤 정말 잘났을까? 네가 우리 같은 삶을 살아봤어? 너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서 법대 나와서 판검사하고 그리고 너 잘났다고 또 나와가지고 정치하는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이 적당한 애들 우리 위에 두고 모실 만한 사람인가는 정말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나름 조직 생활을 군인으로서 공군 군복을 하면서 9년이나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생각하면 그때 생각하면 딱 답이 딱 떨어져. 그런 상황이겠구나 추측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군대에 입대해서 군복이 딱 됐는데 보니까 총신대, 장신대, 감신대 뭐 이 정도면 되게 괜찮은 학교들이거든요. 그런데 대학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만 군목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조그만 교단들이 좀 있어요. 거기는 이상하게 위에 계급들이 많아요. 막 대령들이 있는데 우리 합동 측 우리 선배들은 끽해봤자 소령밖에 없어. 중령은 한 명 막 찾기가 되게 힘들고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단도 크고 뭐 나름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에이씨 내가 먹고 살 데가 이거밖에 없냐
나 이제 군대 떠나면 되지. 그럼 제대하고 나와서 교회 개척을 하거나 그때는 뭐 또 큰 교회 있으니까 가서 가거나 이런데 그분들은 작은 교단에 계시는 분들은 없는 거예요. 이게. 갈 교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군대에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 이게 무슨 역전현상이 벌어졌어. 조그만 군소교단의 목사들이 막 대령들 쫙 차지하고 있고 아니 이게 분명히 우리 총신인데 합동이 여기가 좀 큰 교단인데 이게 뭐지? 끽해봤자 소령이고 중령 한 명 간신히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예. 정치가 지금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하다못해 삼성이나 LG도 냉장고 잘 만들고 TV 잘 만들고 핸드폰 잘 만들려고 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추구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 오늘 방송 이거 내보내도 되나 모르겠다. 정치 집단은요. 이 정도 괜찮아. 정치 집단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뭐 민주주의의 가치, 뭐 서민 행복의 가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야. 그건 그냥 껍데기 포장지일 뿐이에요. 우리 교수님 더 잘하시잖아요. 근처에 가셨으니까. 실제로는 그냥 본인들 조직을 유지하는 가치. 그렇죠, 그렇죠. 조직 그 자체로 유지하는 게 최고의 선이고 그걸 좀더 목적인. 정확히 말하면 본인들의 개파. 개파 유지. 그러니까. 조직도 아니야, 얘네들은. 개파지, 개파. 자기들 라인. 그 개파로 이걸 장악하느냐지. 사실 그 최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정치가 자기 조직 유지의 최선의 가치고 제일 가치를 놓는다 그러셨잖아요. 사실 우리 종교인의 제일 가치는 예수 뜻 실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종교단체 조직 유지가 1번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만일 정치에 무관심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치인의 노예돼요. 우리가 만일 종교에 무관심하잖아요. 우리는 나쁜 종교인의 노예로 살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정치를 이렇게 깨달은 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야 이제 민주당이 진짜 새로운 역사를 쓰겠구나. 막 너무 저는 희망에 차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때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최 감독 옆에서 목사님 왜 그래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가 최근에 와서 심지어 이렇게 정권을 빼앗긴 이후에도 법사위원장 내주는 거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그리고 다 알고 국회의장. 그래 국회의장 거 보세요. 김진표 시키는 거 보세요. 와 이게 진짜 이 인간들의 본질이구나 싶으니까 와 이게 진짜 우리 지금 댓글에 수많은 분들이 알아갈수록 절망이네요 이러시는데 자 이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의병의 나라 아닙니까? 의병의 민족, 민초의 나라, 우리들이 힘을 내서 뭔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우리 촛불 집회를 같이 교수님하고도 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 시민들밖에 없구나. 시민들이 오히려 정치 세력에게 그림을 만들고 짜서 제안을 해야 돼. 니네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민주당 필요 없어. 우리 민주당 무조건 찍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이제 저희가 드린 말씀이 정치 혐오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정치에 맞아.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거를 오랫동안 느끼고 깨닫고 살았는데 왜 제가 이러고 있겠어요? 이거 안 해야죠.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을수록 진단이 나오고 맞아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회피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네.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 교육 자체도 그렇고 사회 시스템이 해왔던 것들이 정치와 우리 일반인들의 삶을 유리시켜 왔잖아요. 그렇죠. 정치는 정치 나름대로의 뭔가 있어가지고 저기서는, 저 논리가 따로 있나 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사는 세상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예. 네. 우리가 진짜 일 안 해도 돈 나오는 회사가 있다고 쳐봐요. 그 회사에서 나오는 거 뭐 먹으려고 지들끼리 싸우는 게 일인 거예요. 싸우는 게. 패거리 만들어서. 네. 서로. 그런 게, 아니, 그 사람들이 정말 뭐 좋은 법안을 내고 그걸로 싸운다 그러면 백날 싸우라 그러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야, 쟤네들은 진짜 그냥 내버려뒀다가 큰일 치르겠구나. 지금 큰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현실을 직시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유, 이놈저놈 다 똑같아. 다 똑같지 않아요.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죠? 이게 뭐 종교 집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종교인데 뭐 정치하고 종교 분리돼 이러면서 종교 문제만 신경 써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똑같은 논리와 똑같은 구조가 우리 삶 속에 계속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모든 상황이나 이런 것에
주체로서 쓰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혐오도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종교 혐오도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맞아요. 네. 정치에 대한 관심, 종교에 대한 관심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우리 낚여줘서 좀 사랑해 주세요. 그렇죠. 정치와 종교가 사실 구조와 논리가 유사하게 갑니다. 아주. 그래서 이거는 뭐 분리해서 뭐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정치에 대한 문제를 늘 고민하는 게 사실 진정한 낚여줘의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치학 첫 시간에 배우는 게 저거예요. 2명 이상 모이면 거기부터 정치다. 네. 이제 우리가 광의의 정치를 얘기할 때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거 그냥 정치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여의도에서 일어난 거는 아주 협의의 정치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관심을 갖는 게 우리가 거기만 국한시키다 보면은 여의도의 생리는 다르게 돌아가고 저기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저기를 절대 이해할 수 없고 그럼요. 저기 정치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들이 우리들의 삶을 규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현재 모습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의 첫걸음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에이 쟤 더럽네? 그래 그냥 쟤네 내버려도 이거는 스스로의 목을 조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우리 국민의 삶을 규정할 수 있는 모든 제도 정책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 감독님이 네. 사람이 둘이 있으면 정치가 시작된다 그러셨잖아요. 네, 네. 저는 예수 말을 빌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람이 둘이 모이면 종교가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가 여러분들이 내 이름으로 둘이 모이면 내가 거기 있겠다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람이 둘이 모이면 종교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종교 혐오는 안 된다. 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그거를 불교적 용어로 말한다면 불교의 가장 키포인트가 모든 것은 관계에 의해서 펼쳐진다는 겁니다. 생겨나고 결코 정치인들의 삶과 일반인의 삶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고 우리는 모두 관계망 속에서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저쪽에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유 쟤네들 왜 저래 욕만 한다고 해서 변화될 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저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우리가 쓰는 단어에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리고 그 단어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착각을 하고, 근본적인 착각이 생기는 건데, 저는 여기 제일 기본적인 거, 폴리틱스. 우리가 이제 뭐 영미권에서는 폴리티컬 사이언스라고 정치학 자체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치학에다 꼭 미국 애들은 과학을 붙여요. 그래서 폴리티컬 사이언스라고 하고, 그리고 그냥 영국이나 대륙에서는 폴리틱스라고 하는데, 폴리틱스의 뜻은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폴리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우리가 폴리라고 붙으면 일단 다수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그리스에서 집단 이제 정치를 하면서 다수결의 정치를 하면서 거기서 어원이 비롯된 건데 우리가 쓰는 정치란 말은 바르게 다스린단 말을 해요. 누군가 주체가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야. 왕이 다스리든 치가 있네. 귀족이 다스리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수동적으로 정치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 말 속에서. 그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정치 체제는 왕정 체제가 아닌 민주 체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그 주체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정치라는 말을 쓰면서 누군가 우리를 지배해 주길 바라고 있고 그 지배하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럼 같은 맥락에서 정치에서 정치하는 정치인이나 지도자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자꾸 얘기한다면 종교도 이렇게 종교인, 직업 종교인, 종교 지배층에 대한 어떤 바람, 그리움, 희망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종교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할 건가. 맞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 중에 그러니까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더 똑똑해져야 되고 교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교인들이 더 현명해지고 더 바르게 알아야 하고 불교 마찬가지, 가톨릭 마찬가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 탄탄하게 또 힘 있는 또 바른 생각을 가질 때 예를 들어서 목사가요 사기쳐 먹으려고 그래. 헌금하면 복 받는데 헌금하라 그래. 근데 교인들이 뭔 소리입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딨어요? 라고 나오면 어떤 목사가 세습이 성경적이라고 막 사기를 치려고 그래. 근데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는 얘기지.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사기를 쳐먹겠습니까? 마찬가지 정치인들이 시민들을 사기쳐 먹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저는 진짜 그런 게 너무 그게 많아가지고 저도 너무 한심한데 시민들이 똑똑해지고 자 우리가 민주당 만세 하고 있었어. 그런데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더 똑똑해져서 우리가 민주당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거짓말해도 속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저는 힘이 생긴다고 봅니다. 오늘 방송이 우리 프로그램 취지에 제일 잘 맞네요. 낫게조 욕 같은. 네. 네, 저희가 낫게조시 나를 깨워 좋은 나라 만들기 이거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욕 같아서 꼭 제가 만든 것 같죠?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되게 점잖으신 분들이 좋다 하고 이 두 분이 만드신 거니까. 예. 저도 뭐 이 종교와 정치도 똑같은데요. 저도 이 조계종 자정운동을 아예 그 단체를 만들어서 거리에서 한 3년을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알면서도 행동 안 하는 분들. 에이, 네, 그래, 저 말은 옳은데 이거 뭐 안 될 것 같아. 또 뭐, 아이고, 뭐 내일 아닌데 뭐 나 혼자 잘하지. 그래서 반드시 행동에 동참해 주실 때 이 사회는 변합니다.